우리가 매일 가장 먼저 바라보는 색. 그 색은 어떤 색일까요? 아침에 눈을 뜨고 창밖을 바라보면 끝없이 펼쳐진 파란 하늘이 맞이합니다. 모두가 즐겨 입는 파란 청바지, 기다렸던 휴가철 떠나는 바다. 거리에 나서면 파란 간판과 신호등, 그리고 도로의 표지판까지. 세상에는 수많은 색들이 있지만 파란색은 우리와 늘 함께합니다. 하지만 알고 계셨나요? 선사시대 유적과 고대 장신구에서 자연 상태에 파란 건물이 사용된 흔적은 발견되지만 이 색을 인간의 기술로 만들어내기까지는 아주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는 사실. 파란색은 한때 특별한 재료와 기술이 있어야만 얻을 수 있는 색이었고, 그 빛을 입는다는 것은 곧 신분을 드러내는 일이었습니다. 루나스토리의 흥미로운 색 이야기. 오늘의 이야기는 블루입니다. 기원전 2600년경 고대 이집트에서는 인류 최초의 파란 합성안료가 만들어집니다. 모래와 석회, 그리고 구리광물을 섞어 높은 온도에서 구워 만들어진 이집트 블루. 이 색은 신전의 벽화와 조각상, 파라오의 장신구와 관에 사용되었습니다. 영원과 부활을 상징하는 색. 자연에서 얻은 색이 아니라 기술로 만들어낸 색이었기에 그 희소함은 특별한 의미를 지녔습니다. 중세와 르네상스 시대로 넘어가면 더 깊고 선명한 파란색이 등장합니다. 아프가니스탄의 깊은 산에서 나오는 청금석을 곱게 갈아 만든 울트라마린. 바다 너머에서 온 색이라는 이름처럼 먼 교역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안료는 매우 귀했기 때문에 화가들은 성모 마리아의 루브를 그릴 때처럼 특별한 경우에만 사용했습니다. 후원자가 안료 비용을 따로 지급해야 할 만큼 파란색은 희소하고 귀했습니다. 17세기 후반부터 인도에서 대량 생산된 인디고가 유럽 전역으로 퍼집니다. 값싸고 선명한 염료의 등장은 귀족뿐 아니라 상인과 시민까지 파란 옷을 입게 만들었죠. 하지만 이 확산의 배경에는 식민지 재배 체계가 있었습니다. 1859년 인도 벵골 지역에서는 인디고 재배를 둘러싼 갈등 속에서 마침내 인디고 농민 봉기가 일어납니다. 파란색은 세계적인 상품이 되는 동시에 저항의 역사 속에도 남게 됩니다. 1704년 독일 베를린, 한 안료 제조업자가 염료 실험 도중 우연히 새로운 파란색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프러시안 블루. 값이 비교적 낮고 색이 진했기 때문에 회화와 염색, 군복과 설계 도면까지 사용 범위가 빠르게 넓어졌습니다. 파란색은 이 시기부터 특정한 재료에 의존하지 않아도 넓은 영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색이 됩니다. 18세기 후반, 프러시안 블루의 확산은 파란색의 사용 범위를 더욱 넓혀 놓았습니다. 1826년 프랑스에서는 인공 울트라마린이 개발됩니다. 이제 청금석을 사용하지 않아도 깊은 파란색을 만들 수 있게 되었고, 고가에 거래되던 이 색은 점차 더 많은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색으로 바뀌어 갑니다. 1897년 드디어 합성 인디고의 상업 생산이 시작됩니다. 같은 색의 파란 쟁물을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되면서 파란색은 작업복과 일상복에 널리 사용됩니다. 특정 계층의 색이었던 파랑은 이제 대중의 색으로 자리하게 됩니다. 1910년대 파란색은 작업복과 유니폼에서 가장 익숙한 색이 됩니다. 현장의 먼지와 기름, 매일의 마모 속에서도 파란색은 오래 버텼고, 그래서 더 많이 선택됩니다. 1920년대 의복이 대량으로 생산되기 시작하면서 파란색도 함께 퍼지게 됩니다. 작업복의 파랑은 거리로 나와 일상복의 파랑이 됩니다. 1930년대 파란색은 특별한 날의 색이 아니라 매일의 색으로 굳어집니다. 셔츠와 재킷에도 자주 쓰이며 계층의 경계가 흐려지게 되었죠. 1940년대 전쟁의 시간 동안 파란 작업복과 유니폼은 대량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뒤 그 옷들은 생활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파란색은 더 넓은 지역에서 더 보편적인 의복의 색으로 자리합니다. 1950년대에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파란색을 일상으로 받아들입니다. 노동의 색이었던 파랑은 거리의 색이 되고 대중문화의 색으로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파란색은 더 이상 특별한 사람들의 색이 아닙니다. 청바지와 유니폼, 거리의 간판과 휴대폰 화면까지 우리의 일상 곳곳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한때는 특별한 재료와 기술이 있어야만 얻을 수 있었던 파란색은 지금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색이 되었습니다. 마케팅에서는 신뢰와 안정을 주는 색으로, 예술에서는 여전히 신비와 자유를 상징합니다. 하늘과 바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 속에 언제나 함께하는 색. 파란색은 시대마다 다른 의미를 지녔지만 늘 이렇게 우리의 삶과 함께해왔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파란색을 마주하셨나요? 그 색은 어쩌면 수천 년 전 처음 만들어졌던 그 푸른빛과 이어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파란색은 어떤 의미와 기억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누나스토리였습니다.